자, 함수 객체 리터럴 하겠습니다. 저기 자는 사람 좀 깨워주시고요. 네. 좀 힘들어도, 그래도. 자, 일어나고. 그,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객체는요, 일단 우리가 C나 C++ 같은 데서 이제 우리 함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얘가 굉장히 이런 변수와는 전혀 다른 객체도 아니고 그냥 함수는 정말 명확하게 함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함수도 객체로 표현해요.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조금 어려운 말로 퍼스트 클래스를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란 뭐냐면은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는 존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함수의 기본 표현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면서 구현했겠지만 펑션이고 함수 이름 있고 파라미터 있겠죠? 파라미터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이름만 넣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 밸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리턴 밸류를 그냥 베리어블에 넣은 거죠. 네, 그래서 별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다가 여러분 이제 함수를 또 하나 구현할 수 있어요. 그 내부 함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C에서는 이렇게는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죠? 함수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여러분 스코프란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함수를 만들면은 그 안에서만 이제 뭐 호출하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정말 함수에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객체라는 개념인데요. 함수 리터럴 역시 객체예요. 그래서 이 원식값처럼 다루는데요, 함수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first cl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하거나 이제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좀 약간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함수하고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요즘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냥 연구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실제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리습 같은 그런 뭐 AI를 위한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배웠죠, 그런 것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절차지향적인 언어들부터 해서 객체지향 언어들 위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배웠는데 요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분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편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도 뭐 유행도 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즘 들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뭐 람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C++에서도 뭐 함수형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조금씩 의미 있게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 C++ 뭐 14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11 뭐 이런 데서도 약간 다른 언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C++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언어 중에서 이 first class function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긴다거나 변수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실 C에서도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함수 포인터 같은 거 써봤었어요? 네, 그쵸. 함수를 지칭하는 포인터를 변수로 넘기면은 그 안에서 그 포인터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적용한 건 아니죠. 포인터라는 개념을 동용해서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변수 안에다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펑션 뒤에 이름이 없죠. 이건 익명 함수라고 하죠.
뒤에 아마 썼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익명 함수를 그냥 펑션 1이라는 변수에 썼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 펑 1이라는 거를 나중에 함수처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차 함수라고 하는데 high order function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왜 고차 함수냐?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이제 f는 뭐 fx는 뭐 gx는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 안에다가 함수 뭐 집어넣고 막 그런 식으로 수학 표기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과 이제 컴퓨터 과학 쪽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엮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함수 안에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차 함수라고는 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단순히 함수를 넘겼다라는 거 조금 약간 이해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아까 for each, array에서 for each에서 우리가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겼잖아요. 그 for each 함수 내부에서 로직이 동작을 하는데 넘긴 파라미터를 또 호출을 했죠. 넘긴 파라미터로 함수 호출을 하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 안에서 넘긴 파라미터 함수를 또 호출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 익명 함수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아까 익명 함수를 이렇게 그냥 베리어블에 넣은 식으로 말고도 아까 array for each에서 우리가 함수를 넘길 때 함수를 앞쪽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함수 이름을 넘기기도 했지만 그냥 파라미터에다가 바로 함수를 선언하면서 넘겼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 익명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게 눈에 익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함수를 앞에다가 힘들게 작성하고 그걸 재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바로 익명 함수를 만들고 그걸 또 에크마6의 그 arrow 펑션 표현으로 만들면은 또 표현법이 훨씬 더 간결해지죠. 코드를 한번 볼게요 다시. 아까 array for each에서 여기다 함수를 넘겼는데 이제 console.log 함수 이름만 넘기는 거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펑션 하면서 익명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넘기는 게 이제 아이템과 인덱스와 어레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호출의 괄호의 끝이고 근데 여기까지가 그 넘긴 파라미터 함수의 마지막 블럭이죠. 컬리 브레이스에서 닫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로직을 작성하겠죠. 그쵸? 여기 가지고 뭐 아이템 가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직만인데 실제로는 이게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겼고 그 넘어간 파라미터 안에 있는 함수의 행동을 내가 작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or each는 뭐가 됐든 간에 for each는 넘긴 파라미터에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어레이 횟수만큼. 근데 이 넘긴 파라미터 함수 호출을 했을 5번은 호출할 건데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내가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ECMA6 arrow 펑션 표기법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나중에 뭐 뒤에 잠깐 간단히 또 업로드 할 건데 펑션 키워드 없애고요. 바로 이렇게 괄호 안에 파라미터 그리고 이렇게 에로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바디가 되는 이 스코프를 지칭한 컬리 브레이스로 열고 닫고 해주면 돼요. 이건 에크마6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 문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찾아보면 되고요. 찾아봐서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상한 되게 생소한 문법이 나오면은 어차피 또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눈에 익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소할 뿐이지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 안 쓰고 그냥 계속 기존의 이제 펑션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타일의 문제인데 결국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여러분 스타일보다는 회사에서 정한 스타일에 맞춰서 코딩을 하자고 그런 룰들이 정해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룰에 따라서 코딩을 하는 것도 협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야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에크마6 표기법을 몇 개를 쓰는 걸로 하자 해서 코딩 룰을 한번 나름대로 정해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함수
고차 함수로서의 익명 함수를 에크마식스 표기법으로 넘긴 예시고요. 예, 했던 얘기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IIF이라고 Immediate Invoke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그 여러분이 코드를 보거나 실제로 사용할 때 이게 편해서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 노드에서 아까 숫자 리터럴은 이거 함수 이거 저기 뭐냐 이거 안 되잖아요. 숫자 리터럴은 바로 함수 호출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좀 꼼수 부렸잖아요. 괄호를 쳐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했죠. 예. 근데 이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펑션을 여기다가 뭐 익명함수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잠깐만 어디 빠졌나? 점을 닫고. 예? 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오케이. 자, 이걸 그냥 카피합시다. 자, 보면은 이제 안쪽에다가 다시 어디였어? 자, 보시면 그냥 안에다가 함수를 여기서 펑션부터 여기 컬리 브레이스까지 함수를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괄호로 묶어서 그냥 바로 호출을 했죠. 이게 그냥 함수를 선언과 동시에 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그 여기서 함수 이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 호출과 함께 함수를 선언하고 밑에다 호출하면 되지만 그냥 한 줄에 바로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기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네. 가독성에 대해서는 뭐 개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클로저. 클로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 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되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 함수 안에 선언된 벼수나 파라미터를 내부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외부 함수가 리턴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에 의해서 그 변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코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아우터 펑션 외부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다 내부 함수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variable 로컬은 이 아우터 펑션에 대한 이 스코프 내에 존재하는 로컬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로컬 내부 함수가 원래는 내부 함수가 여러분 자바 아니다. 원래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스코프 내에서는 잠깐만요. inner function enter. 이 스코프 내에서 이 밖에 있는 거를 원래는 이제 함수 안에 함수면은 왠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접근이 가능한 게 이 클로저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로컬 변수를 이 이너 펑션에서 호출을 하는데 이너 펑션에서 로컬 변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여기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클로저 코드를 네 스코프와 클로저 여기 있네요. 다시
자, 스코프 언더바 콜로저라는 그 코드 보면은 여러분 받은 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function nam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게 외부 함수죠. 그 안에 make flame이라는 내부 함수를 만들었어요. 내부 함수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local inner라는 예, 변수가 있고 뭐야 이거 짜다 말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은 내부 함수를 리턴을 하죠. 그러면은 이 fn이라는 베리어블에 내부 함수가 리턴이 되겠죠. make flame. 실제로는 이 fn에 이 make flame 함수 객체가 리턴이 돼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호출해서 넣었으니까 first name과 last name이 이 내부 함수에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make flame인 이 리턴된 make flame을 호출하겠죠. 그쵸? 호출할 때 first name과 last name이 이 실제 여기에 넘어간 파라미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죠. 약간 좀 되게 헷갈리죠. 원래대로 이게 함수 리턴하면은 뭐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 막 날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리턴을 해줄 때 그냥 소화로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게 있는데 함수 사용할 때 그게 차이가 뭐가 있나요? 소괄호 붙이고 안 붙이고요? 어디 어떤 거? 함수를 사용할 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네, 그게 저기 보시면 메이크 풀 네임이 있는데 네. 거기는 그게 함수인데 소괄호가 안 붙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그 리턴. 리턴이요? 아, 자, 이 개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리턴하는데 함수를 선언했고 이거를 리턴하잖아요. 함수도 여러분 객체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길 때도 호출한 게 아니죠. 네. 네. 얘도 리턴한 거는 호출한 게 아니라 함수 객체를 넘긴 거예요. 리턴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네. 오케이? 네. 클리어해요? 네. 자, 그러면은 네임을 호출했어요. 뭔가 리턴을 하잖아요. 이 리턴된 값이 make flame 함수 객체예요. 네, 그쵸? 난 뭔진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fn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근데 fn을 찍어보면 함수 객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함수 호출을 여기다 한 3번을 호출을 해본 거예요. fn이 함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로 이 make flame이 호출이 되겠죠. 3번 호출 되겠죠. 3번이 호출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좀 잘렸어요. 오케이. 자, 3번 호출되는데 여기 코드를 보면은 first name과 last name은 이 외부 함수의 파라미터였고 그리고 call count도 외부 함수에 있던 로컬 변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이 name이라는 함수는 이미 리턴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직관적으로는 first name이나 last name 이런 것들 다 메모리상에 사라져야 되고 함수 콜 스택에서 사라져야 되고 왜냐면 함수가 리턴돼서 빠져나왔으니까 사라져야 되고 이 콜 카운트 같은 것도 원래 함수 내에 선언된 또 로컬 변수인데 함수 스택이 리턴되는 순간 다 날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출을 해보면은 스티브 송이라는 이 파라미터로 넘어간 애들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 외부 함수에 선언된 이 로컬 변수도 버젓이 살아서 계속 카운팅이 돼 있어요. 그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되게 좀 코드 이해 가세요? 혹시? 이해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은 이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이게 클로저라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이제 클로저라는 특징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에도 이제 클로저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클로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우리가 코딩 할 때
실전에서 이제 맞닥뜨리면은 아 이게 클로저거나 하고 또 한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함수 생성자. 자, 여러분이 이제 C++나 자바 같은 데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를 원형으로 한 객체를 생성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단순히 베리어블에다가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객체의 키밸류 페어들을 막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객체 원형을 미리 정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펑션 컨스트럭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크마식스에서 클래스 키워드가 좀 새로 생겼어요. 클래스 키워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일단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함수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파라미터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함수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함수 객체 리터를 생성을 할 때 함수처럼 쓰고 싶으면은 함수처럼 써도 되는데 함수 컨스트럭터처럼 쓰고 싶으면은 함수 컨스트럭터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펑션 키워드로 함수 컨스트럭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일단은 variable이 있고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근데 this라는 키워드가 뜬금없이 나왔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함수 컨스트럭터로서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클래스처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this 키워드는 이 함수 객체 함수 컨스트럭터로 생성된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 this 프로퍼티거든요. 그래서 this 점에서 이 프로퍼티 점 name은 이 파라미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this가 아무것도 없는 빈 객체였는데 this.name에다가 아까 우리가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를 마음껏 넣고 뺏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his.name이라고 하는 순간 이 this 객체에도 뭐 프로퍼티가 생긴 거예요. name이라는 키에 이 뭔지 모르겠지만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그 밸류가 들어가겠죠. 뭐 아마 스트링의 확률이 커요. 그리고 또 this.callname은 네, 이렇게 펑션을 이제 대입을 했죠. 이거 지금 타이포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겠죠? 저 this.callname에다가 함수 또는 이게 돼야겠죠? 그쵸? 함수 this.callname에 함수 객체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펑션 펄스는 그냥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펄슨 하고 괄호 열고 그냥 뭐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읽고 마니까. 근데 자 이제 여기 스티브라는 이제 베리어블 컨스트 하나 만들고 상수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new 키워드를 써서 person 약간 객체 생성하듯이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브란 파라미터를 넣어서 생성된 객체가 스티브에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돼요. 되게 생소하죠. 함수를 이용해서 무슨 뭐 객체를 만들고 함수 그냥 호출하기도 하고 함수를 뭐 베리어블처럼 파라미터로 넣고 리턴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익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자, 객체는 또 하나 컨스트럭터라는 고유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을 때 내가 이 함수 펑션 컨스트럭터로 pers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펑션을 이용해서 함수라고 하지 말고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 리터를 이용해서 스티브란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스티브의 컨스트럭터는 person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객체를 만드는데 이 녀석의 객체의 원형이 뭔지 체크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네, 자, 다시 스티브라는 객체에 내가 딱히 컨스트럭터라는 프로퍼티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고유하게 얘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 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순간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이 객체에 컨스트럭터라는 프로퍼티를 주어줘요. 그 컨스트럭터라는 프로퍼티에 이 함수 person 함수 리터럴을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뭐 C++도 자바도 그렇고 그 객체의 그 클래스가 뭔지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코드를 잠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스티브라는 이 베리어블이 이 오브젝트 각각 생성된 오브젝트를 레퍼런싱 하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어딘가에 메모리에 떠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는 그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각각의 넘겨진 파라미터로 그 name의 프로퍼티가 차여져 있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조고요.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네. 자, C++나 그러니까 자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바에서 여러분 레퍼런스가 뭐죠? 그러니까 자바에서 객체가 뭔지는 알죠? 자바에서도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선언하는데 new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그럼 그 객체가 만약에 자바에 이렇게 내가 뭐 a라는 베리어블을 선언하고 거기다가 new 키워드를 해서 객체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변수가 레퍼런스 변수죠. 원래는 그 사실상 어딘가에 메모리상에 떠있는 객체는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레퍼런스 변수는 그 객체를 단순히 가리키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개념은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그래도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있죠. 원래는 C처럼 그 포인터에다가 객체를 생성하고 포인터가 그 객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하죠. C++에서는. 하지만 C++에서도 call by value라든가 call by address처럼 call by reference로 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쵸? C++ 레퍼런스 변수 생성해 봤죠, 다들. %% 이용하잖아요. 와일드카드 C++는 안 해봤어요. C++ 안 해봤어요? 그러면 C++는 일단은 제외하고 자바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사인 하잖아요. 이퀄 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자바라고 칠게요. 예를 들면 내가 클래스를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뭐 A 클래스 타입의 A는 UA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객체가 생성되고 A는 신텍스가 일어나죠. 객체가 생성되고 A는 그 객체가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거를 도식적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스티브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객체를 하나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레퍼런스라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특정 객체를 여러 개의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킬 수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 볼게요. 일단은 펑션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게요. 펑션 person 아까 똑같은 거 만듭시다. name 파라미터로 넘어가고요. this.name은 name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person은 뭘까요? 펑션 객체예요. 펑션 객체고 variable p가 new 해서 펑션 컨스트럭터로 하나 넘길게요. steve라는 파라미터를 넣고 그럼 여기서 p는 오브젝트죠. p는 오브젝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person과 p의 차이 알겠죠? 네. 예, 똑같이 한번 따라 쳐보세요. 노드 실행해서 거기다가 이대로 똑같이 써보세요. 펑션 여기 이 부분 이거는 펑션 선언한 거예요. 펑션 리터럴 선언한 건데 내가 펑션 컨스트럭터로 쓰려고 선언한 거죠. 여기 만약에 person을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펑션이니까 호출이 되겠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은 안에 이 로직이 딱히 뭔가 할 만한 로직도 없고 리턴 변수도 없고 그냥 undefined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펑션은 내가 선언했는데 펑션 컨스트럭터 목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person은 펑션 객체죠? 펑션 객체. 잘 보여요 여기? 불 좀 끌까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봐봐요. 그 다음에 variable p. p는 이제 레퍼런스 변수죠. 그리고 new 키워드를 써서 펑션 컨스트럭터로 객체를 생성하고 p에다 담았어요. 담는다기보다는 p가 그 객체를 가리키게 해놨죠. variable q는 p라고 해볼까요? q는 p는 똑같죠. 그쵸? q에다가 p를 복사했다고 객체가 복사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질문 있거나. Q가 바뀌면 P가 자, 해볼까요? p.name은 수빈이라고 p 나왔죠. q도 바뀌어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알죠? 네. 자, 만약에 우리가 함수 파라미터로 원식값 primitive value를 넣으면은 그거는 call by value가 될까요? reference가 될까요? call by value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객체를 넣으면요. 당연하겠지만 call by reference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데서는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도 인트 뭐 예를 들면 자바도 이렇게 뭐 파라미터가 인티저 타입 하나 받으면은 그거 뭐 안에서 그 값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밖에서 뭐 그런 밖에서 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객체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레퍼런스 콜 바이 레퍼런스가 되죠. 그렇죠? 자, 펑션 call by value 해서 파람을 넣었어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variable p는 1이에요. 프리미티브죠? variable call by value를 호출할 거예요. p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일도 variable p를 3이라고 해야겠다. call by value p 넣으면은 뭐 안에서 파라미터 뭐 1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p는 그대로 3이겠죠? 그쵸? 근데 이건 나도 안 해봤는데 만약에 variable p가 new number야 3 이건 객체인데 과연 call by name 하면은 value 해서 p를 넘기면 어떻게 되려나? 이거 나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직 이건 변함이 없네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대신 이거 말고 펑션 call by reference를 하고 파람 있고 파람.name은 스티브 이렇게 했어요. variable 오브젝트는 빈 객체를 생성하고 call by ref 오브젝트를 한번 넘겨볼게요. 오브젝트는 안에서 객체 레퍼런스를 넘겼기 때문에 안에서 레퍼런스를 통해 그 객체에 접근했고 그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뭔가 값을 어사인했기 때문에 밖에서 레퍼런스 그 객체가 영향을 받은 거죠. 이 call by reference예요. 오브젝트를 넘기면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상속 프로토타입 체인하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죠.